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월드컵이 끝이 났네요. 한국의 월드컵이. 네, 앞으로 이제 8강전이 남아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도전은 끝이 났는데, 브라질 상대로 저는 잘 싸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경기는 크게 좀 졌지만요. 1대4로 크게 졌지만, 전 내용 자체는 우리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준비해왔던 것들을 못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차이가 좀 크게 났고 전반전에만 4골 넣으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처졌던 거는 많이 아쉬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체가 어떤 우리나라가 너무 못해서 우리나라가 준비를 못해서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하려고 하는 축구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또 그렇게 말하겠죠. 능력 부족 아니냐? 능력 부족이죠. 능력 부족인데 그걸 인정하고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대회 전까지 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왜냐면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이 전 세계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당연히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어떤 그 다른 선수들도 브라질 선수들의 기량이 훨씬 전체적으로 이게 평균이 엄청나게 높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짧게 좀 리뷰를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평소에는 좀 전술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죠. 뭐 어떤 포메이션이 어떻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이번 경기는 조금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90분 전체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기엔 우리가 준비한 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축구가 맘대로 풀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축구를 보는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축구에 환호하냐면 포르투갈전 같은 경기들 때문에 저는 축구에 미쳐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왜냐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들, 예상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심은 바라고 있지만,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 기대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어떤 그 기대의 충족이라는 게 우리한테 엄청난 행복을 주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될 때의 경기가 이번 경기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거, 제가 예상하고 제가 바랐던 거, 에 비해서 너무 이제 좀 이르게 경기가 어려워진 경향이 좀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면서 가볼까 합니다. 이제 포르투갈전이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잘 싸우고 우리가 원했던 그림대로 이뤄진 경기였다 그러면 이번 경기는 전형적으로 안 풀릴 때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번 경기가 저는 결정적으로 어려졌던 거는 너무 실점이 이르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르게 나온 실점의 문제였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명시적으로 누군가 실수했다라던가 누가 무너졌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진 않고 조금 불운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불운했다고 드리는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잠깐만요, 사진이 뭔가 중앙에 안 맞네. 네, 그 불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태클 자체가 두 번이나 우리나라가 브라질 공을 빼앗아 갈 수 있을 것처럼 태클이 잘 들어갔다고 보였거든요. 근데 그 하필이면은 그 태클을 걷어내는 게 뒤로 흐르면서 그 이제 뭐 그걸 이제 또 이제 범인 찾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야 그 태클을 왜 거기다 했어? 하면은 뭐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체가 저는 되게 무슨 뭐 문제가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브라질 선수들의 반응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실점 장면 잘 보시면 하피냐였죠. 하피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릴 때 보면 네이마르가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수비를 다 끌고 움직입니다. 근데 그게 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대에서 가장 그 위협적인 실점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데는 골문 앞에잖아요. 문전. 문전이 제일 위험한 상황이고 그쪽에 쇄도하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따라가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기를 제어를 해야 되죠.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비니시우스를 놓쳤고 거기서 실점한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점이 이제 준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해볼 만한 팀, 비슷한 정도의 전력의 팀, 그다음에 혹은 우리가 압박하면 상대가 걸릴 것 같은 팀이라 그러면 한 골을 했더라도 실점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뭐 해볼 만한 정도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음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좀 안 풀리게 되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포르투갈전 때는 한 골을 실점하기는 했지만 그 1실점 이후에 반응이 괜찮았고 우리나라 자체의 반응이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트피스에서 한 골 쫓아가면서 1대1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제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데 두 번째 골이 그 나오면서 또 이제 불운이 겹치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불운이기도 했지만 브라질이
좋은 팀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정우영 선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뒤에서 접근하는 히샬리송 자체를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장면이었어요. 왜냐면 뒤에서 접근하는데 그 우리나라 페널티 박스 안쪽이었고 본인은 단순하게 건너다니려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클리어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뒤에서 들어와서 그걸 발을 그렇게 탁 건드리면서 도망갈서 본인 발을 차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아마 못했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두 번째 골이 네이마르가 또, 잘 차더라고요. 페널티킥도. 보니까 김승규 선수 그 중심을 좀 보고 찬 것 같아요. 음, 그 들어오면서 김승규 선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고 그쪽에다 찬 것 같아요. 그래서 김승규 선수가 뭐 오히려 그냥 뭐 아마추어 골키퍼였으면 막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심리전에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간절한 거죠. 김승규 선수는 막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먼저 방향을 선택하고 뛰어야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먼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반대로 툭 차넣는 거죠. 네. 그 장면에서 이제 무력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상대가 네이마르라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그냥 부담이 없는 경기잖아요. 그냥 조기 축구에서 만난 페널티킥이었으면 골키퍼가 그냥 기다렸다 막아도 상관없이 먹어도 그냥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김승규 선수가 이제 너무 맞고 싶으니까 본인이 먼저 그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 네이마르한테는 그 역이용하게 되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그 두 골이 벌어지고 나니까 전반 10분 정도에 벌써 두 골이 벌어지고 나니까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득점들을 잘 보시면 뭐 좀 속상하게도 좀 느껴지셨겠지만 사실은 그 어떤 브라질이 너무 잘해가지고 넣은 득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허무하게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10분 동안의 두 골이 정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은 그 만약에 브라질을 우리가 선수라고 치거나 우리가 코칭 스태프라고 했을 때 전반 10분에 두 골을 먹었습니다. 브라질 상대로. 근데 이 선수 구성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역전할이라고 예상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 같으면은 벤투 감독하고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게 뭐였냐면 하자 골을 넣자. 왜냐면 내려선다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까? 그냥 2대0 상태에서 내려선다고 해서 뭐 80분 동안 뭐 막는다고 칩시다. 이기는 것도 아니. 그렇다 그래서 16강에 8강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려선다 그래서 또 막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왜냐면 네이마르랑 비니시우스랑 하피냐랑 히샬르 보니까 얘네 상태가 보니까 너무 개인 기능이 좋아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도 잘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아도 일단 해보자, 부딪혀보자, 싸워보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비니시우스 네 번째 득점이었죠. 파케타 쪽에 먹은 거는 뭐 이미 이제 역습 상황에서부터 이미 수비수들하고 미드필더의 간격이 벌어진 거죠. 왜냐면 우리는 앞에다가 무게를 싣고 있는데 뒤를 당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이었고,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개인 기량과 그 어떤 이 브라질 선수들의 그 클래스가 느껴지는 장면이었던 게, 히샬리송이 일단 황인범 선수 상대로 공을 너무 여유 있게 지켜냈던 게 일단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그걸 내주고 티아고 실바 쪽에, 저는 그 리턴 내준 게 티아고 실바인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 움직이는 선수 3차 패스에다가 그렇게 정확한 리턴을 내주는 선수가 센터백이라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K리그 같은 데였으면 그런 패스를 내주는 선수들이 대체로 이제 특급 공격수라던가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 좋은 선수들이 그런 어떤 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브라질에 있는 센터백이 그런 기깔나는 그 리턴 패스를 내주는 걸 보면서 잘하네. 잘하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생각에는 그 시자리송 세 번째 득점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어느 팀이 와도 못 막았을 겁니다. 그 어떤 팀이 와도 그 정도였으면.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시샤리송을 그냥 반칙을 하더라도 끊어내는 장면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 장면에서는 공이 그렇게 돌기 시작했을 때는 못 막았을 것 같아요. 어느 팀이 와도. 그래서 전반에는 브라질이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잘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브라질이 우리나라한테 진심으로 안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6월에 왔을 때도 진심으로 했겠지만, 대충 한 건 아니었겠지만 이번 경기는 정말 진심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전방 압박 강도가 안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페널티킥도 그렇게 나온 건데 히샬리송 선수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걷어내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 그렇게 굳이 뛰어들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도 거기에 이제 전방 압박을 계속 가했고 후반전에도 보시면 뭐 비니시우스가 오른쪽 측면에 우리나라 오른쪽 측면에 와 있던 황희찬 선수를 그쪽을 제어하려고 수비에 가담하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본인들이 한 60분, 70분까지 우리가 완전히 경기를 이길 수 있어라는 어떤 희망, 그러니까 어떤 이런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희망을 꺾어놓기 전까지는 전방 압박 강도를 계속 유지하고 공격을 같이 펼치면서 4골 넣은 이후에도 우리나라를 충분히 이제 좀 괴롭히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브라질이 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가 못했다기보다도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 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게 생각하는 점들은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공격 전개들은 꽤 자주 나왔어요. 사실은 좌우로 크게 넘겨주는 패스들이라던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그 전방 쪽으로 연결을 했다가 무리하지 않으면서 뒤로 다시 나와서 다시 반대로 전환하거나 다시 만들어가는 장면들. 그러니까 브라질 상대로 우리나라가 하고 싶은 것들은 했다. 근데 이제 브라질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측면 쪽에서 만들어내는 찬스들까지 만들었는데 중앙 쪽에서 찬스를 만들기에는 브라질 선수들도 수비가 녹록지가 않았다. 전방 압박도 강한 팀이지만 후방에도 좋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좀 얘기를 뭐부터 드릴까요? 이게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게 저는 궁합이 안 좋았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브라질 상대로 이제 위에서 싸울 수 있는 팀들이 분명 있겠죠. 저는 브라질이 꼭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브라질을 잡을 팀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프랑스도 있고 뭐 스페인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팀들이 있잖아요. 팀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브라질 그 팀들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개인 기량 차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축구가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개인 기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개인 기량에서 차이가 좀 커버리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번 경기도 보시면 균열이 어디서 나냐면 비니시우스랑 네이마르랑 같이 붙여놓으면 균열이 나요. 우리나라 쪽에. 왜냐면 비니시우스도 약간 둘이 막아야 될 것 같은 선수고 드리블이 워낙 좋으니까 네이마르는 진짜 둘이 막아야 되는 선수잖아요. 근데 얘네 둘이 붙어 있으면 우리나라가 3시 가야 됩니까? 4시 가야 됩니까? 근데 얘네가 또 이기적으로 드리블만 하는 선수들이 아니라 주고받고 주변 한두 명씩 그냥 거쳐가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 몇 명이 가야 될지 솔직히 감이 잘 안 잡혀요. 4명, 5명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요. 하피냐 쪽에 힘을 쓰기에는 네이마르가 왼쪽에 있는 비니시우스랑 붙어버리면 그쪽 견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유럽 톱 클래스 톱 레벨에서 뛰는 선수들이라서 평소에 이 선수들하고 많이 상대했던 선수들이고 1대1에서 한 80% 정도로 막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밸런스가 좌우로 흔들릴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얘네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미드필더들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수비적으로 안정감 유지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 기량이 좀 그 브라질보다 개개인 기량, 개인기가 좀 떨어지는 팀이라 그러면 그 팀들이 브라질을 또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 팀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긴 것처럼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도 브라질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랑 브라질이랑 만나면 단계가 개인 기량 단계가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포르투갈 여기니까 이건 해볼만 하거든. 이 정도 차이가 예를 들면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위에 있는 브라질 애들하고 이렇게 붙여버리면 차이가 벌어지고 나니까 더 막기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궁합이 잘 안 맞는 팀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강호들을 만났으면 조금 더 경기를 잘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브라질 개인 기량이 너무 좋다 보니까 조금 고전했던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아마 다른 팀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브라질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모든 팀들이 다 하고 있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 공격진의 하여튼 개개인 기량이 너무 좋아서.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던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후반전에도 교체는 괜찮았다고 봐요. 저는 교체가 괜찮았던 이유는 일단 중요했던 게 우리나라는 이미 전반을 4대0 0대4로 치고 나서 역전을 바라는 감독은 많지 않겠죠. 상대가 브라질인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했던 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경기를 꾸준히 유지하고 한 골 쫓아가서 혹시나 있을 역전의 기회를
보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골을 넣는 거. 한 골을 넣는 게 먼저 우선이 됐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교체 자체도 이제 그 조금 몸이 달아있는 선수들이죠. 사실은 지쳐있는 김진수 선수. 김진수 선수는 이제 정말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경기부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으로 나왔을 때부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가장 위협적인 선수라서 모든 팀들이 집중 견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그로를 끈다고 하는 거죠. 미끼가 돼서 선수들을 데리고 다니면은 그 뒤를 파야 되는 게 손흥민 선수 뒤에 배치돼 있던 김진수 선수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풀백들은 상대 공격수 중에 제일 빡세고 개인기 좋은 선수들을 상대해야 되는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력 부담이 컸을 텐데 그 자리를 이제 홍철 선수를 바꿔주고, 예, 그러니까 또 그 중원에서도 그 전진해서 공격에도 가담해야 되고 수비로 내려와줘야 되는 허리에도 부담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랑 이제 황인모 선수를 차례로 교체하면서 백승호, 손준호 선수를 바꿔준 것도 저는 일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봐도 그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컸겠죠. 홍철 선수는 뭐 지난번 그 러시아 때도 고레츠카 그 돌파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보여줬었지만 백승호 선수나 손준호 선수는 첫 월드컵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중원 싸움에서 다시 뭔가 밸런스가 다시 잡혔던 것 같아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그 두 선수도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요. 중원에서 볼도 잘 돌리고 그다음에 득점도 만들어냈고 백승호 선수가, 네, 다부지게 싸워준 것도 마음에 들었고 해서 이 두 선수 조합도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음 월드컵까지 다 이 선수들이 뭐 그 주전을 차지할 거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확실히 좋은 백업이 돼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든든한 백업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잘했는데 브라질이 잘한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드린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김승규 선수 4골 먹었으니까 얘기가 나올까요?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은 그 뭐 실점을 더 안 한 게 다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는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이제 돌아다녀 보면은 커뮤니티 돌아다녀 보면 뭐 원래 먹을 만한 거를 막는 게 골키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쉽게 말할 수가 없죠. 먹을 만한 득점들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한 찬스를 주고 나면 골키퍼가 그걸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잘 막아주면 좋은 거지만 못 막는다 그래서 나쁜 골키퍼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사실은 이번 경기에서 전반전에서 내줬던 골들은 대체로 제가 보기엔 다 먹을 만했어요. 그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파케타. 그 득점 같은 경우는 좀 놀랐던 게 그 골문 구석 눌러가지고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보면서 하여튼 쟤네들은 축구 진짜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이후에는 후반전에는 한 3개, 4개 정도를 막는 걸 보면서 역시 김승규 선수가 선방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뭐 실점이 많았지만 골키퍼 탓할 건 아니니까 골키퍼 탓이 아니에요. 그런 찬스가 그렇게 오고 나면 어떤 골키퍼라도 많이 실점할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쁜 얘기 하지 마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 얘기를 몇 개 더 하고 가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그 2개만 더 얘기하고 가죠. 야, 브라질은 저는 진짜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파케타 선수가 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진짜 위협적이네요. 깜짝 놀랐어요, 보고서. 사실은 제가 기억하고 있던 파케타는 공격형 미드필더 쪽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파트너로 나오죠. 약간 4-2-3-1처럼 나오잖아요. 지금 네이마르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좀 허리 쪽으로 내려가 있는 감이 있고 카세미로랑 지금 같이 나오는 느낌인데 공격할 때 자꾸 들어오는 게 너무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난번 그 가나전 때 실점하는 거 보면은 미드필더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있던 쿠두스한테 골 먹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물론 쿠두스가 이제 소속팀에서는 공격적으로도 뛰는 것 같긴 한데 허리에 내려와 있던 선수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게 수비는 원래 공격수를 막고 있다 보니까 반응이 어렵고 미드필더들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지죠. 왜냐면은 너무 앞으로 가는 거 다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허리를 내주게 되니까. 그쵸? 근데 그런 상황인데 파케타가 그걸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습할 때나 이런 때 계속 수비는 기본적으로 다 잘하고 있다가 공격할 때 계속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 주는 것들을 보면서 아우 잘 뛴다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득점까지도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내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브라질의 어떤 위협적인 어떤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팀을 만나더라도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그 나머지 8강, 4강 결승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에서 파케타가 할 수 있는 임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공격수 4명이 정말 화려하고 개인기도 좋고 잘 뛰고 막 장점이 많지만 이 네 선수들을 제어할 만한 어느 정도 제어할 만한 개인기량 가진 팀이라 그런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가담하는 파케타가 균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이제 치치 감독이 어떤 걸 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알리송의 집중력은 좀 야속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막나요? 왜 이렇게 잘 막나요, 진짜. 한 3개는 막은 것 같아요, 알리송도. 그래, 한 골 주고. 그러니까 전반전에 황희찬 선수 중거리 슛도 있었고 후반전 초반에 손흥민 선수 슈팅 그다음에 황희찬 선수 슈팅 하나 더 있었죠. 그거 맞고 이제 백승호 선수 한 골 준 건데 하여튼 너무 잘 먹네요, 진짜. 그거 중에 뭐 하나만 더 들어갔어도 분위기가 달랐을 거야. 4대2로 끝나는 경기였으면 또 분위기가 좀 달랐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안 주니까 네, 0대4까지 간 것 같고 하여튼 빡센 경기였다. 하여튼 좋은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라질 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좀 전망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으니까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브라질은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치치 감독이 오면서 이 브라질이 없던 약간 그 유럽식 전방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 월드컵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 브라질 경기들을 보면 느꼈던 점들이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브라질이 이제 화려한 공격진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이제 수비적으로 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좀 약하다는 게 사실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좀 이미지도 그렇게 있지만 좀 자유로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치 감독 체제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전방 압박을 조직적으로 들어가고 괴롭히는 거에도 능숙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좀 당했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브라질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라도 다른 팀들하고 상대할 때도 예,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요? 역시 영원한 우승 후보이자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할 얘기들이 좀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조금 대회가 이제 우리나라 마무리를 했으니까 조금 그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 새벽이 아니라 다음에 한번 여유 있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한번 리뷰를 해보겠고요. 네, 오늘은 이제 다들 출근하시려나요? 저도 학교 가야 되는데 이만큼 리뷰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그 고생한 선수도 나오고 코칭 스태프한테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11월 하고 12월 초가 즐거웠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